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한혜 기자입니다. 단기납종신의 해지율 실제 수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 단기납종신보험 무해지율 과정 관련해서 누누이 과다 포장되어 있다고, 보수적 과정으로 과다 포장되어 있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실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당국 해지율이 빗나간 거죠, 과정이.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제, 금융당국의 보수적 해지율 과정 빗나가. 실제 수치가 초반 요율 급락했습니다. 급락 요율 수준은 보여지겠는데, 예상외로 너무 낮습니다. 생보사 간 요율 격차 뚜렷. 농협, 신한, KB, 나이나 등 그나마 이 수치는 금융감독원의 해지율 과정에 준하고, 나머지는 정말 처참합니다. 요지율은 지금 손보사야 손해율이 우선이지만 손해율 위험이 낮은 종신이나 정기, 이거는 요지율이 CSM의 IFRS 17 도입 이후 CSM의 결정타입니다. 물론 이게 요지율이 나름 이점은 하나 있죠. 왜? 확보된 CSM을 잔존 만기로 나누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면 나눈 기간이 짧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어마운트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고 설마 했겠냐 했는데 실제로 설마는 아니고요. 금감원이 해지율 과정이 너무 부풀려져서 보험사들이 단기 이익을 높이는 대로 썼다. 이 부풀리고 썼다는 오해는 물론 유율이 급락했지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연합종신 이익 부풀리기 오해 풀리라는 그 타이틀을 쓴 거고요.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GA 채널 유지율 데이터를 보면 57년 당연합종신의 판매 구조가 고착돼 초기 유지율은 높지만 36차까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처참합니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해지율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고 당국 우려는 정반대로 빗나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납입기간 내에 해지율이 많아야 반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납입기간 완료 100%로 근접하는 부분 때문에 중간에 해지율이 낮을 거라고 봤어요. 금감원은 제가 듣자 하니까 37차원 수준을 70%로 가정한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50%선 나왔으니 엄청난 갭이 있는 거죠. 이 갭이 있으니 혹자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단기 이익만 따지는 회사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CSM이 없고, 그 다음에 해지율을 날라간 그 CSM을 다시 복원이 시키려면 돈을 또 써야 됩니다. 똑같은 일. 한마디로 재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학생 기준으로 하면. 그럼 뭐합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단기 이익 조금 먹자고. 그 많은 돈을 풀어놓고 다시 똑같은 영업을 해야 되는 반복하는 엄청난 손해죠. 해서도 안 되고요. 어쨌든 금융당국 과정과는 괴리가 큽니다. 금융당국은 해지율 완만한 안정세를 가정했어요. 왜? 납입기간 하면 돈을 반절도 못 건지는데 그 해약을 하겠냐, 이런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 가정을 한 건데 3천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처참합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1차월 88.4, 아니 1차년도 25회차 2차년도 72.7, 그 다음에 37차 50.6, 그나마 37차월을 반 날아가면 반 남습니다. 61차월 40%도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유지율이 전년 대비 해지율 기준으로 낙폭이 제일 크죠. 37차월 이후에는 해지율에 따른 환급률이 없어서 그런지, 환수율이 없어서 그런지 급락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 공시 보면 요거만 봐왔잖아요, 계속. 이게 이제 지혜 채널 얘기지만 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0.1% 변액
베리어스 격차가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37차로 50.6%과 1년 사이에 22.1%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왜 제가 이제 이거를 단기납으로 단장했냐면 직전 4년도부터는 당협 종신이 대세를 이뤘어요. 거의 안 팔렸어요. 물론 여기에 미미하게 1, 2%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제공하는 생보협회 자료상 그 부분까지 발라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뭐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 참고하고 전략적인 포인트를 찾아내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도 이제 농협, 신한, KB, 나이나 요거는 37차로 70%대가 많아요.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수치가 이제 요 나이나 KB라이프, DB도 근접하네요. 차이는 좀 있지만 요 정도 수준이 금융감독원에서 그 5년 납이나 7년 납 받았을 때 중도 해지 시 소비자의 해지 환급금이 급격히 떨어짐으로 해서 그 기존 일반 종신보험 대비 유지율이 높을 거라고 가정했는데 이 4개사 DB까지 포함하면 5개사를 빼고는 처참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MS가 높은 당일업 종신을 판매했던 MS가 높은 회사들조차도 유지율이 안 좋다는 점이고요. 물론 이게 유지율이 단기 아까 말했어서는 당일업 효과는 단기 손익개선 효과는 있어요. 왜? 잔존 만기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길으면 이게 유지가 높으면 높은 만큼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눠먹는 그 CSM 상각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CSM 상각은 이코로 보험 이익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라진 CSM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또 다른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필코 단기 이익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앞단계 쓴 거라고 이거. 앞단계 써가지고 없어요. 사라지면 이제 거의 짧아진 만큼. 나머지는 또 CSM 미래이익 줄면 또 뭐가 있어요. 그만큼 메꿔 넣어야 될거아니에요. CSM은 자산 이코로 자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CSM에 목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보험자가 미래이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점 인지하시고 GA 채널의 종신보험 유지율 낙폭이 37차원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을 알려드리며 그동안 당일업 종신의 이익 부풀리기라는 오해는 일단 풀렸지만 당일업 종신이 가져다 둘 실제 장기 관점에서 이익은 별로 없다. 이래서 일부 사는 연금을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